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5월 8일 시행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과목에 이제 소방 원론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요 스테판 볼츠만의 그 법칙인데, 요 복사열하고 그다음에 절대 온도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제 푸는 문제인데요. 요 스테판의 볼츠만의 법칙은 요 복사열은 요 A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고요. 요 라지 A는 대문자 A는 바로 그 바닥 면적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 면적에서 미터의 제곱. 그다음에 요 F는 기하학적 상수. 그다음에 요 T1은 고온의 절대 온도. T2는 저온의 절대 온도죠. 그래서 지금 절대 온도 차의 몇 승에 4승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물을 갖다가 사용해서 소화가 가능한 물질. 자, 물로 소화가 가능한 물질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거는 삼유염물이죠. 삼유염물이고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하고 만나면 에탄 나온다.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반응식은 여러분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 놈이 물과 반응하면 에탄 기체 나오고, 자, 나트륨 금속이죠. 칼륨 금속이죠. 다 물과 반응하면, 금속은 대부분 다 그래요.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나트륨도 물과 만나면 요 수소 기체 나오고요. 요 칼륨도 물과 만나면 마찬가지로 수소 기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금수성이죠. 자, 이 정리는 몇 유예요? 2류염물이죠. 그래서 정리는 물로 소화가 가능한 거죠. 해설에게 황린이라고 그러는데, 황린보다는 정린. 뭐 황린도 물로 소화가 가능하고요. 정린도 물로 소화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4번, 요 정린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나트륨도 요거 3유예요. 금수성. 칼륨도 3유라는 거죠.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이 3번은 화씨 95도죠. 자, 화씨 우리가 도 F로 표기하죠. 95도 F예요. 화씨. 요거를 켈빈 온도로 갖다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켈빈 온도, 요 대문자 T죠. 그래서 우리가 켈빈 온도는 K로 나타내죠. 요 놈은 273에다가 섭씨 온도, 요 놈을 갖다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랭킨 온도 있죠? 도 R이라는 거. 요건 460에다가 화씨 온도 T도 F를 갖다 더해주면 그게 랭킨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 C로 갖다가 고치는 거는 9분의 5 도 F 마이너스 32에 요 놈이 바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는 공식이 되겠죠.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켈빈 온도, 화씨 온도가 95도죠? 그럼 이걸 도C로 여러분이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5에다가 화씨 온도 95 마이너스 32를 하면 섭씨 온도로 고치면 35도씨예요. 자, 35도 나왔으니까 이 켈빈 온도 구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73에다가 35 더하면 308 도 K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아마 이런 정도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4번 가죠.
자, 이 4번은 알킬 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 자, 이 알킬 알루미늄은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된 걸 우리가 알킬 알루미늄에서 이게 바로 삼류연물이죠. 그래서 이 알킬 알루미늄 화재의 가장 좋은 소화약제는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탄산수소 염류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요 팽창질석하고 팽창진주함이에요. 그래서 팽창질석이라는 것은 질석이라는 그 돌을 갖다가 고온에서 팽창을 시켜서 우리 그 가볍게 뻥튀기 해놓은 걸 우리가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진주함이란 돌을 고온에서 뻥튀기 해가지고 팽창시킨 거, 그걸 우리가 팽창진주함. 그래서 가장 그 좋은 소화약제는 요 팽창질석이, 금속화재는 대부분 이게 다 좋아요. 물론 탄산수소 염류도, 탄산수소 염류는 여러분이 NaHCO3 있죠? 이게 탄산수소 염류예요. 1종분말. 2종분말인 KHCO3. 이것도 탄산수소 염류죠. 그다음에 마른 모래, 건조사. 금수성에 아주 좋은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5번 가죠. 자, 5번도 매번 나오는 분말약제. 타모 나오면 열분의 반응식, 아니면 착색된 거. 무슨 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 적응화제. A급에 좋냐, B급에 좋냐, C급에 좋냐. 적응화제 대부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칭, 화학명 자주 나오죠. 뭐, 탄산수소 나트륨, 뭐, 탄산수소 칼륨, 제1인산암모늄, 그 다음에 뭐, 탄산이 아니고 중탄산 칼륨 또는 탄산 수소 칼륨하고 요소하고 합친 거.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 분말소화약제는 나오는 게 뻔해요. 그래서 열분의 반응식으로 옳은 거. 자, 요게 일종이죠. 두 몰에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 두 몰이 열분해 하면 Na2CO3 생기고 CO2 1몰, H2O. 요거 1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 2번 보면 이 몰에 KHCO3, K2CO3 생기고 CO2, H2O. 2번도 맞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두 몰의 NaHCO3, Na2CO3 이건 틀렸네요. 그죠? 이게 두 몰이 나오는 게 아니죠. 1몰이 나오죠. 이게 두 몰이 나오려면 이게 Na2O가 되죠. 2번도 맞고. 이게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거를 찾아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틀린 게 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 4번도 마찬가지로 틀렸죠. 이게 두 몰이 아니고 1몰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1몰에 CO2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1몰에 CO2가 나오는 거죠. 아, 여기서는 그 일종분말이네요. 일종분말. 우선 여러분이 요거는 일종분말에 대한 일종분말이니까 요거는 이종분말이죠. 요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4번도 요거 이종분말이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자, 1번하고 3번이 요게 지금 일종분말이 열분해하는 거죠. Na2CO3 나오는 건 똑같고 CO2 1몰이 나오죠. 당연히 1번이 맞는 얘기고 요 3번이 요게 두 몰의 CO2가 아니고 1몰의 C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옳지 않은
반응식으로 맞는 거,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열분의 그 반응식 1종에서 4종까지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종은 그 약제명이 탄산수소 나트륨, 그다음에 2종이 탄산수소 칼륨, 3종이 인산암모늄, 4종이 2종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하고 합쳐놓은 거. 착색, 백색, 담회색, 담홍색, 회색. 그 다음에 그 적응화제 1종이 B급하고 C급, 2종도 B급, C급. 3종 분말만 일반 화제인 A급까지 다 적응성이 있고요. 4종도 B급 유류화제하고 C급 전기화제의 그 적응성이 있는 거죠. 다음 거 6번 나가죠. 자, 6번 이제 폭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폭갱이 나오면 꼭 뭐가 하나 붙어야 돼. 폭연이 있죠, 폭연. 그래서 폭갱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 그다음에 폭연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거죠. 그래서 폭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연소의 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가 아니고 빠를 때 나타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겠네요. 자, 온도의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기인한다. 압력 상승은 폭연의 경우보다 작다죠. 크다가 아니고. 폭연의 경우보다 크죠. 당연히. 그래서 맞는 얘기고. 폭갱 유도거리는 배관의 지름과 관계가 있다. 즉 관경이 작을수록 이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금방 여러분 1번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폭갱을 우리가 영어로는 디토네이션. 그래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 폭연은 우리가 디플러그레이션. 그래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요 음속보다 느린 현상을 우리가 폭연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가끔 요 폭갱파의 연소 속도가 가끔 나와요. 1000에서 3500m/s라는 거. 다음에 7번은 이제 화재의 종류에 따른 표시색이죠. 이건 뭐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일반 화재는 우리가 A급, 유리하고 가스는 B급, 전기 화재는 C급, 금속 화재는 D급이죠. 그래서 색표시는 A급이 백색, 유리 화재가 황색, C급 청색이죠. 전기화재.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우리 화재 안전기준에 요 K급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주방화재예요. 그래서 이 주방화재 지금 계속 소방청에서 K2CO3하고 물하고 섞어놓은 요 강화액 소화약제 있죠. 요놈을 갖다가 주방에 많이 비치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방화재에는 우리가 그 K급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일반 화재 백색 맞죠? 전기화재 청색, 금속화재 요게 틀렸죠. 금속화재는 색 표시가 없어요. 유리화재 황색이죠. 네, 8번 가죠. 화재 및 폭발에 관한 사항인데 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메탄가스 CH4죠. 자, 요거 분자량이 얼마예요? 탄소가 12, 수소 1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16이에요.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기. 29라고 그랬죠? 공기가 29고 메탄이 16이니까 어느 게 무거워요? 메탄이 공기보다 훨씬 가볍죠? 그러니까 메탄 기체는 누출이 되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다음에 옥외 저장 탱크의 요 방류제는, 자, 옥외 저장 탱크 이렇게 설치하면은요, 이 주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담을 쌓아 놓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방류제예요. 그래서 이 방류제는 왜 해놓느냐? 이 오염물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붙은 유류가 넘치겠죠. 요걸 안 해놓으면 화재면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화재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방류제를 갖다가 설치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요 가연성 분진이 공기 중에 부유하면 폭발할 우려가 있죠. 분진 폭발. 그다음에 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방사하면 화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인데요. 가스의 차단 장치는 개폐 밸브로부터 2m 이내. 그다음에 탐지부는요, 공기보다 가벼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30cm 이하. 공기보다 무거우면 누출되면 바닥에 가라앉죠. 그래서 요 탐지부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예요. LNG.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대표적인 우리 사용하는 기체 중에는 요 LPG가 있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이제 굴뚝 효과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뚝 효과는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용 굴뚝이라고 하면은 각 층에서 이 전용 샤프트 쪽으로 환기구가 있겠죠? 그러면 이 1층은 이쪽보다 압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연기의 배출이, 공기가 바깥으로 잘 배출이 되는 거죠. 즉, 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게 굴뚝 효과예요. 그래서 이 건물 내부하고 외부의 이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흐름 현상을 우리가 굴뚝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굴뚝 효과는 고층 건축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저층 건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했는데, 이 굴뚝 효과는요, 요 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층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 굴뚝 효과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 압력차예요. 압력차. 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예요? 바로 파스칼이죠. 요 놈은 3460에다가 외부의 절대 온도분의 1 마이너스 내부의 절대 온도분의 1에다가 곱하기 HM이죠. 그래서 HM이라는 것은 중성대로부터 요 상층부까지 높이, 이놈을 우리가 HM으로 표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요 HM은 건물의 높이를 갖다가 2로 나눠준 것이, 이 H는 건물의 높이예요. 이놈을 2로 나눠준 것이 바로 그 HM이라는 거. 요 TO는 외부의 절대 온도, TI는 내부의 절대 온도라는 거.
꼭 여러분 요건 굴뚝 효과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굴뚝 효과는 고층에서 잘 일어나고 저층에서는 잘 일어나질 않죠. 평상시 건물 내에 기류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 요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연기의 그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건물 외부의 온도가 내부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 저층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럼 10번 넘어가죠. 자, 10번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수량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1류부터 6류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차피 뭐 위험물도 강의하고 뭐 소방시설 관리사도 강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는 다 암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 과산화 나트륨이 이게 그 1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무기 과산화물에 들어가는데 지정수량이 50kg 맞아요. 그다음에 정리는 2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요거 100kg.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트리니트로톨루엔 5류 위험물인데 200kg 맞아요. 그다음에 요 4번에 요 탄화 알루미늄이 있는데 요 놈이 400kg가 아니고 이게 300kg예요.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400kg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300kg니까 4번. 10번 같은 문제는 문제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류부터 6류까지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11번. 자,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즉,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소화. 이게 무슨 소화라고 그랬어요? 화학적 소화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도 한다 했어요. 억제 소화. 연쇄 반응을 억제시킨다. 산화 반응을 억제시킨다 해서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 했죠.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촉매 소화라고 했죠? 소화약제, 부촉매, 하론 소화약제하고 청정 소화약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바로 맞는 답. 또 요 부촉매는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부촉매. 그다음에 부촉매 효과의 대표적인 약제는 하론하고 청정.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반응력 색이 있죠. 반응력은 불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요드순이죠. 그 다음에 소화효과 이것도 잘 나와요. 소화효과의 크기, 요거 F가 가장 작죠.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요드가 가장 크죠. 그래서 소화효과하고 요 반응력 세기는 서로 반대의 관계예요. 꼭 이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피난 특성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들어온 길로 피난하려고 하죠. 그걸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귀소 본능. 근데 지광 본능은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밝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 그걸 우리가 지광 본능. 그 다음에 요 추종 본능은 화재 시에 어떤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이쪽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추종 본능. 그 다음에 퇴피 본능은 화재를 감지하면 사람이 일단 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그걸 퇴피 본능. 좌회 본능. 사람이 가다가 좌측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거리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로 가다가 이 좌측으로 회전을 하죠. 즉 오른발을 이용해서 좌측으로 가려고 해요. 우측으로 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좌회 본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19번은 피난 특성으로 틀린 거. 본능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출입구. 이게 귀소 본능이죠. 최초로 행동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추종 본능이죠. 요 1번은 귀소 본능. 공포감으로 인해서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안 가죠. 밝은 곳으로 피난하죠. 다시 말해서 지광 본능이 있어요. 4번은 무의식 중에 발화 장소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퇴피 본능이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이 에스테르가 알코올과 알칼리의 그 가수분해 작용으로 알코올의 산과 그다음에 알칼리 염이 생기는 반응, 이게 바로 비노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 1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다음 14번은 이제 오염물에 관한 설명인데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유기 금속 화합물인 요 4에틸라, 에틸이 C2H5죠. 4개니까 4에틸이죠. 여기에 납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걸 우리가 4에틸 납인데 이건 오류염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로 소화할 수 없다가 아니고 소화할 수 있다죠. 오류염물은 물로 소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죠. 자, 황리는 자연발화 막기 위해서 물속에 보관하는 거 맞죠? 칼륨, 나트륨은 금수성이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수분과 반응해서 발화할 수 있으니까 등유,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요 유황은 자연발화 익힐 가능성이 없죠. 이류염물이죠. 그래서 14번은 1번이 답. 다음 15번 가죠. 자, 요 블레비 현상과 관계가 없는 거. 자, 이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 있죠? 여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관계가 없는 거였는데 이건 핵분열은 아니죠. 핵분열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게 핵분열이지 액화가스 저장 탱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액체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어볼이 형성이 돼요. 그다음에 복사열이 대량 방출이 되죠. 그래서 블레비는 고압 상태인 요 액화가스 용기가 가열이 돼서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그다음에 탱크에는 요 증기 폭발하고 가스 폭발의 총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 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이어볼이 생기고 복사열이 대량 방출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번.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화재 안전 기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자,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누구나 꺼낼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이 소화기구 설치 기준 보면 각 층마다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일 경우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약 10평 이상이 되면은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자동 소화장치는 갖다 제외가 되는 거죠. 다음 17번 나가죠. 자, 17번은 제4류오염물 화재 시 사용되는 주된 소화 방법. 사류오염물은 물로 소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연소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뿌려서 냉각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연소를 제거하는 제거 소화 안 되죠. 뭐 액체인데 이걸 다 옮길 수는 없고 포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화점 이하로 냉각한다. 이것보다는 포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 18번 나가죠. 자, 이 증발잡열을 갖다가 이용한, 증발잡열이 뭐예요? 기화 잡열 또는 이걸 기화열이라고도 하죠. 기화라는 것이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요 기화열을 이용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갖다가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낮춘다. 바로 냉각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갖다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요 기화열, 기화잡열이 킬로그램당 539kcal니까 상당히 크죠. 근데 물의 비열이 1인데 이 비열 1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그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19번 나가죠. 자, 또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자, 다몽색 착색되어 있는 거 몇 종 분말? 3종 분말. 3종이 제1인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요 분말약제의 요 주성분하고 요 착색 여러 번 여러분이 이거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답을 금방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20번 가죠. 자, 건축물의 내화 구조인데요.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인가 했는데, 이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대부분 다 이 철근 콘크리트는 10c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벽에 철망 모르타르 요게 4cm 이상.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있죠? 요놈 나오면 여러분이 5cm 이상. 그래서 철근 10, 철모사, 콘블록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 조니까 10cm 이상을 우리가 내화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해 보면 내화 구조의 그 기준이 나오는데, 요 벽일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는 10cm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망 모르타르 있죠? 요놈은 4cm 이상.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나오면 5cm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또 가끔 요 벽돌조도 나오더라고요. 벽돌조는 19cm 이상.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바닥이었죠? 바닥. 철근 콘크리트조 10cm 이상.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